네, 안녕하세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오건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괭생이 모자반으로부터 단일물질인 롤리오라이드를 분리하고 이에 항산화 조성물로서의 유효 성분을 확인한 내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술 개요로는 바다의 골칫거리 또는 불청객으로 알려져 있는 괭생이 모자반으로부터 롤리오라이드라는 물질을 분리하고 이를 세포와 제보라 PC 모델 내에서의 다양한 항산화 효능을 검토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물질의 항산화 제재로서의 사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활성산소의 과량 축적으로 발명되는 질환의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또는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괭생이 모자반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제주도 해안부터 이제 전남까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2011년도 당시 중국 해양경제혁신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바다숲 조성과 생태 환경 복원을 위한 괭생이 모자반을 대량 이식한 후로 그러한 괭생이 모자반이 대량 이식된 후에 자라서 이제 탈락되거나 유실되어지고 개체가 점점 우리나라로 밀려오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뉴스에서도 매년 2015년도부터 2023년 현재까지도 꾸준히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예상 아래 보시면 예상 서식지에서 이제 1에서 2월까지는 괭생이 모자반이 자라다가 이제 3월 이후부터는 이제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밀려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1월부터 이제 제주도 쪽에서 출현이 하고 있고, 또 제주시 기준 내로는 2020년도에 5,000톤, 2021년도에는 약 10,000톤에 달하는 괭생이 모자반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이러한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해서 주변에 그 양식 어장들이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 해안 쪽으로 밀려오면서 이러한 괭생이 모자반이 쌓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의 경우 이런 다양한 유형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비록 저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생태학적 가치와 다양한 유형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와 연구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의 특장점으로는 일단 괭생이 모자반으로부터 분쇄물을 만들어 80% 에탄올로 추출물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로포름을 통해 분해물을 획득하여 최종적으로는 원심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롤리오라이드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롤리오라이드를 다음과 같이 항산화 효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하였습니다.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입니다. 맨 처음 괭생이 모자반 내 물질을 탐색하기 위해 HPLC를 통해 PDA 디텍터를 통한 주요 피크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출물을 활용하여 극성벌 프랙션을 분해하고 추출물 내의 물질들을 최적 분리 조건 설정인 분배 계수를 통해 이제 핵산, 에틸아세테이트, 메탄올, 물에 5대5를 썼을 때 가장 많은 물질을 분리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분배 개수를 통해 원심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물질을 분리 정제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프랩 HPLC를 활용하여 추출물 내 물질을 순수 분리 정제를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NMR과 LC 매스를 통해 롤리오라이드를 최종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원심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확보한 그 롤리오라이드의 경우는 기존의 방법을 통해 롤리오라이드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괭생이 모자반의 500g에서 약 15mg의 정도의 롤리오라이드를 확보할 수 있는데, 만약 원심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게 되면 50g의 괭생이 모자반에서 최종적으로 약 14mg의 롤리오라이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롤리오라이드의 경우는 세포 내 독성 보호 효과와 항산화 효과 실험을 통해 AAPH라는 항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처리하였을 때 눈에 띄게 그 산화 효과와 독성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지만, 롤리오라이드를 농도 의존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세포 생존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산화 활성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롤리오라이드를 제브라피쉬 모델에서 확인한 결과, 제브라피쉬 유충 내에서 롤리오라이드에 의해 AAPH라는 물질에 의해 세포 독성이 유발된 상태에서 롤리오라이드를 처리하게 되면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제브라피쉬 유충의 심장 박동률 또한 AAPH에 의해 증가된 게 점차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브라피쉬 모델 내에서 롤리오라이드의 ROS 생성과 그리고 제브라피쉬 사멸 그리고 지질 과산화 효과에서도 마찬가지로 AAPH에 의해 유도된 그런 산화와 세포 사멸 그리고 지질 산화의 효과가 롤리오라이드의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산업 및 시장 동향입니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가 약 82%로 2021년 대비 0.7% 상승하였고, 이는 약 10가구 중에 8가구 이상이 건강을 직접 챙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4년 동안 약 25%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국내 또한 성장률이 15.9%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능성 화장품 시장 쪽에서도 노령 인구의 증가 그리고 피부 착색 등 남녀 모두에게 발생되는 문제로 인하여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 성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경우 연 8.7% 그리고 국내 시장의 경우는 약 22.1%로 급속하게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갱생이 모자반으로부터 분리된 롤리오라이드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관련 질병 치료제로 활용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년 대량 발생되는 갱생이 모자반의 고부가 가치화 연구를 통한 처리 방안을 모색한 결과, 저희는 이처럼 롤리오라이드를 분리하게 되었고, 이렇게 분리된 롤리오라이드는 항산화 제제, 산화 스트레스 발병 질환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대량 발생 갱생이 모자반의 활용을 통한 해양 바이오 산업 기여와 어민 주민 소득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TLR 단계는 3단계로 다음 현재 롤리오라이드 유효 성분을 포함하는 항산화 조성물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지식 재사건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